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고구려하고 북연, 그 다음에 북이 이렇게 전번에 했던 내용하고 약간 겹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거란에 대해서, 거란은 고막해, 그러니까 거란하고 고막해는 같은 족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문 씨가 그 모용 씨한테 멸망당하면서 이게 쪼개진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막해와 같은 종족으로 송막이라는 거는 시라무렌인데 대흥안령 산맥이 쭉 내려오다가 그 시라무렌 북쪽에서 이렇게 잦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소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이 막이라는 건 이제 사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옆에는 시라무렌 이 하류 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서해화죠. 서해화 하류의 북쪽에는 또 사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나무와 사막 그 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를 주로 이제 송막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라무렌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북위의 도무제, 그들을 격파하자 이렇게 이제 흩어져서 달아났다. 그래서 이제 화령은 지금 조양이죠. 조양의 북쪽 수백 리에서 대부분 도둑질하였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유목민족들은 그 추수 때 되면 이렇게 이제 쳐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천고마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태무제 때하고 헌문제 때도 이렇게 보면은 명마, 그쪽은 이제 유목 생활을 하니까 이 말들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이렇게 바치면서 사신을 보냈다. 근데 이제 여러 사신 중에 가장 맨 밑자리에, 뒷자리에 이렇게 향년을 참석하도록 하였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부족 단위로, 유목민족은 뭐냐면 이제 부족 단위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널리 퍼져서, 왜냐면 유목을 하려면 초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초지가. 그래서 초지가 필요한 양이 있습니다. 넓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확 몰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시족, 그리고 이제 부족. 지금 이제 몽골을 가봐도 친족들끼리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부족 단위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실만단부, 하베대단부 이런 여러 이제 족속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고, 그들의 이제 특산물이 뭐냐면 명마, 이제 말이죠, 말. 그 다음에 이제 문피, 얼룩무늬가 있는 가죽. 그러니까 이건 사냥에서 잡혔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걸 가져와서 먹을 거하고 바꿔가는 거죠. 어디냐 하면 조양이나 아니면 미룬은 이제 지금의 북경 지역이죠. 이쪽에 와서 교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전번 시간에 누누이 설명을 드린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딱 한 줄 나오지만 479년에 고구려가 몰래 연연이라는 건 유연이라 그랬죠. 근데 유연은 우리하고 이렇게 부딪힐 일이 크게 없기 때문에 딱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게 이제 고구려 장수왕 때죠. 그래서 이제 지두를 나누려고 그랬다. 그건 이제 지두를 왜 나누려고 그러냐? 바로 이제 물길이 이 북위에 가서 자꾸 고구려를 협공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다. 그때 이제 거란이 그 말을 듣고 고구려한테 자기네가 당할까봐.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이미 당했잖아요. 광개토대왕 때.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나오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미리 북위로 투항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백량수 동쪽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건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무제 때도 왔고 효명제 때도 이 거란이 사신을 계속 보내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위하고 이 고구려, 특히 이제 고구려하고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 때죠. 이제 고구려는 북위하고 이렇게 크게 부딪힌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을 주로 보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북위의 태무제가
유주에 와서 미룬, 지금의 북경 지역이죠. 북경 지역에 살고 있던 정령이라는 세력은 원래가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바이칼 지역에 있다 이렇게 내려왔다 그랬죠. 그들을 1만 정도를 징발해서 남도로 쳐들어. 이 남도는 지금의 어디냐면 노령 지역이나, 그러니까 산해관 지역이죠. 산해관 쪽 해안 루트 그쪽을 쳐들어가서 어디로 북연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무제가 요소는 지금의 이제 그 산해관 바로 직전이죠. 그 천안이라고 나나 유역입니다. 거기에 이르르자 이르러서 북연의 석성 능원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산해관 넘어 그쪽에 있는 10개의 군이 투항해 왔다. 그러자 이에 이제 영구, 성주, 낭랑, 요동, 대방, 현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러한 지역의 백성들을 3만호 정도를 유주, 지금의 이제 하북성 지역이죠. 그쪽 베이징 부근입니다. 그쪽으로 다 끌고 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 당시에 운중을 지키고 있던 주수지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키려 태무자를 죽이려다가 북연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이제 북이가 북연을 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북연의 숙군성은 지금의 어디냐면 북진입니다. 북진은 어디냐? 의무러산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동쪽 경계와 요하 사이, 그 사이는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겁니다. 지금 요 그림이죠. 지금 여기가 숙군이에요. 여기가 이제 북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고구려가 쭉 밀고 들어가서 이 지역, 지금 요 숙군과 요하, 요 사이를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쪼그라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북이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세력이 북연이라는 세력이 이렇게 샌드위치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평각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추정해 보면은 지금 어디냐면 태안 쪽이고, 북풍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어디냐면 신민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죠. 평각이 여기예요. 여기고 여기가 북풍이 이쪽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양이 여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이 바로 그 심양시에 그 포함되는 지역이니까 그 433년에 북이가 북연에서 투항해온 풍승을 요소왕은 아까 이제 산해관 쪽이죠. 그 나나 지역 거기에다가 책봉을 하고 요소 10군을 시급으로 주었다. 그 다음에 434년에 북연이 북이의 사신과 잡혀있던 우신문을 이제 이렇게 그 보냈어요. 돌려보내고 사죄를 하자. 북연이 인지를 보내지 않자 북이가 이제 북연을 또 친 거죠. 그러자 북연은 지금 어떻게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밑에 지금 동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한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5년에 장수왕이 송나라, 그러니까 남조죠, 남쪽에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송나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사신을 보내니까 요돈 궁건 고려왕. 그러니까 요동 지역이 고구려가 차지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가 탁발비를 북연에 보내자 북연이 갑옷 3,000벌을 바치고 이렇게 인지를 바쳤지만 인지를 안 보내니까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해서 6,000명을 끌고 오죠. 그래서 이제 계속 북이가 이제 압박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풍옹이라는 그 북연의 왕이 고구려한테 사신을 보내서 나중에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를 도와다오. 이제 고구려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436년에 북이가 북연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백량선은 객자인데 여기가 백량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요 객자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자 거기가 함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바로 이제 좀 있으면은 화룡, 지금의 조양 수도죠, 수도. 북연의 수도가 함락될 것 같으니까 고구려 장수왕이
사람을 보내서 수만 명을 보내서 이제 활용, 조양을 들어가서 이 북연의 왕, 풍웅이죠. 풍웅을 맞이해서 데려왔어요. 그때 행렬이 80리에 뻗쳤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이가 쳐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까불지 말라고 딱 보여주는 거죠. 폼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격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어디다 뒀느냐? 풍각이라는 곳에 두었다. 그랬는데 북이가 그 도망간 그 풍엉, 북연의 왕을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구려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가 이제 가만 안 있겠죠. 고구려를 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서의 지형지에 보면은 수도가 지금 북연의 수도가 어디예요? 조양이죠. 그래서 거기에다 또 영주를 설치했고 그 영주 밑에는 창역, 건덕, 기양, 요동, 영구, 낙랑군들. 이게 아주 특이한 게 뭡니까? 이 안에 낙랑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걸 교치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만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평주는 어디다 두었느냐? 평주는 비여, 지금의 노령, 나나유역에 두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 요소군, 북평군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북이가 밀고 올라오면서 그걸 먹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연을 또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437년에 북이 태무제가 사람을 보내서 그 북연으로부터 빼앗은 화령, 지금의 조양 지역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북이에 사신을 보냈다. 그리고 438년에 이제 북연의 왕이 고구려에 지금 투항해 있잖아요. 그 풍엉이 자기 처지를 모르고 교만해지니까 북풍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로 끌고 가서, 여기 고구려 땅이니까. 지금 얘가 여기 있었잖아요. 북연이. 그래서 풍엉이 여기로 투항을 해온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까보니까 여기로 끌고 가서 여기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북연이 사라지게 되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북이하고 고구려가 이제 직접 부딪히게 되겠죠. 왜냐면 북연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큰 전투는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이제 사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438년부터 438년, 462년, 465년. 근데 466년에는 북이가 고구려한테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을 하자 그랬는데 장수왕이 북이를 의심해서 뭐라 하냐면 딸을 보내야 되는데 딸이 출가했다. 이미 결혼을 해버렸고 그다음 조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죽어버렸다. 그러고서 미적미적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혼인을 요구했던 북이의 헌 문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야무야 없었던 걸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쳐들어오겠죠.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겁니다. 장수왕이.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헌 문제가 여기가 헌 문제죠. 여기 이제 일대가 도무제예요. 도무제. 탁발주. 여기 이제 북이를 세운 사람이죠. 쭉 내려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헌 문제. 이때 이제 청혼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7년 쭉 해서 계속 고구려가 사신을 또 보내고 470년에는 북이가 고구려에 또 사신을 보내고 그 후에 473년에서 478년까지는 계속 고구려가 북이에 사신을 보내고 그러면 북이에다가 거기다가만 사신을 보내냐? 아니에요. 남쪽에도 보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나라가 바뀌었죠. 제나라로. 그래서 이제 남제라고 부르는데 남쪽에 있는 제나라다. 그래서 이게 480년에는 고구려가 남제에 사신을 보냈어요. 가다가 북이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 하면 산동반도겠죠. 산동반도가 이렇게 톡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사신이
그 남쪽이니까 배를 타고 어떻게 하냐면 쭉 내려가야 돼요. 그 내려가는 루트가 어디냐면 대부분 지금의 대련. 그럼 이제 윤명초 교수가 잘 써놨죠. 대련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갖고 쭉 내려와서 산동반도 옆에를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양자강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길 가다가 그 걸린 거예요. 그 수군한테, 북위의 수군한테. 예. 그래서 잡혀갖고 죽이지는 않고, 왜냐면 서로 이제 친하니까, 예. 아까 뭐 혼인까지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책망을 듣고 되돌아왔겠죠. 그 다음에 484년에서부터 쭈르륵 490년까지. 왜냐면 장수왕이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제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장수예요. 그래서 장수왕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오래 살았냐? 아들이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왕이 되잖아요. 근데 왕이 못 된 거예요. 왜 못 됐느냐? 아버지가 더 오래 사니까. 아들이 기다리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은사님이 옛날에 뭐라냐면 쪼다 같은 새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왜 욕을 하세요? 그랬더니 야 가서 찾아봐라. 그놈이 이름이 쪼다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 이름을 보니까 이 도울 쪼자에 마늘 따자예요. 조다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조다는 왕이 못 되고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그 밑에 손자가 왕이 된 거예요. 예. 그게 문자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때도 고구려가 북위에 사신을 보냈다. 491년에 고구려가 또 사신을 보냈는데 장수왕이 죽자 북위의 효문제가 동교에 나가 상복을 입고 애도를 표했다.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중국의 황제가 장수왕이 돌아가셨는데 상복을 입고 애도를 표했어요. 이 정도로 아까 막 혼인을 친할 정도, 그리고 애도를 표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친했다라고 전쟁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470년에 아까 전번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물길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서 물길, 북위, 백제 이렇게 셋이서 힘을 합해서 고구려를 치자 이렇게 이제 그 제안을 했어요. 근데 북위가 다행히도 여기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구려하고 친하게 지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머리 아프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그 장수왕 때는 광개토대왕도 그렇고 엄청나게 그 막강한 때 아닙니까? 고구려가. 오죽하면 광개토 대왕이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광개토지 평안 호태왕이에요. 원래. 무슨 뜻이냐? 땅을 널리 넓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광개토에 그걸 이제 시호라 그러는데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업적에 따라서 붙여지는 거를 시호라 그래요. 장수왕은 왜 장수냐? 오래 살았으니까. 광개토 대왕은 땅을 넓혔으니까. 자, 그리고 471년 고구려의 백성이 북위로 달아났다. 그래서 472년에 고구려가 또 북위에 사신을 보냈다. 그러자 북위도 고구려에 또 답했죠. 사신을 또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제 494년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이때는 이제 바뀌었죠? 손자예요. 문자왕. 부여의 왕이 왕과 왕비와 왕자가 나라를 들어서 항복해왔다. 이거 전번에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들이 항복해온 부여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이미 망명부여는 망했는데 왜? 누구한테? 모용 씨한테 망했잖아요. 근데 또 나타나요. 부활을 잘해요. 부활. 그랬는데 이건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삼국사에 정확히 나오죠. 북위에 갔던 504년에 북위에 갔던 사신이 말하기를 고구려의 사신입니다. 부여는 물길에게 쫓긴 바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구려로 투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길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지금 통화강의 중류에 있었다. 지금 이제 하르빈 지역 그쪽이겠죠. 그쪽에 있었으니까 그럼 부여는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공격을 당한 거죠. 여기 보면 부여의 위서에 황금은 부여에서 나오는데
지금 부여가 물길에게 쫓겨났다. 그러자 고구려가 그들이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도리를 생각하여 부여의 백성들을 고구려의 경내로 옮겼다. 그러니까 투항해 온 거예요. 투항해 온 거. 지금 이 구조라고 딱 맞잖아요. 그럼 지금 이들이 있었던 지역은 어디냐? 농안 지역이죠. 농안. 북부여, 옛날 북부여가 있던 지역입니다. 자, 520년 안장왕 때에, 자, 아까는 고구려의 사신이 남조, 지금 양자강 밑에 있는 쪽하고 손을 가다가 산동반도 앞에서 딱 걸렸죠. 근데 거꾸로 남쪽의 나라가 이제 바뀌었어요. 뭘로? 양나라로. 이게 520년이니까. 520년에 거기서 양자강 쪽에서 이렇게 쭉 그걸 연안항해라 그러는데, 연안항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붙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변을 쭉 붙어서 이렇게 가는 거. 그걸 갖다 연안항해요. 그 다음에 멀리 수평선.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 보이는 정도로 멀리. 그걸 우린 공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로 표현할 때 공해상. 공해상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땅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점처럼 보이니까. 보통 이제 근해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근해는 항해, 왜냐면 쫓아오면 도망가야 돼. 지금 중국 어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항해를 쭉 하는데 거기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양의 사신이 고구려로 오다가 부기에게 붙잡혔다. 그러니까 이 부기가 고구려의 사신을 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 고구려하고 또 저 밑에 양자강 자기 뒤에 밑에 있는 애하고 손잡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래는 거죠. 이때 양나라가 이 양나라 사신이 안장왕한테 뭐를 주냐? 여기 보세요. 영동 장군 도독 영 평주 제군사 고려왕. 근데 이걸 뭐 다 빼고 요 고려왕이라는 건 뭐 뻔한 얘기고 여기 보면 영주와 평주를 가졌다는 얘기. 그 영주가 어디예요? 평주가 어디예요? 평주는 산해관 지역이고 영주는 지금 조양 지역이에요. 그쪽을 밀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아까 보시면 이렇게 쭉 밀고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구려가 그 당시에 영주와 평주 지역을 차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 591년에 고구려 문자왕이 죽자 영태후, 태후입니다. 태후가 동당에 나가서 애를 바라고 망제를 지냈다. 아까도 보시면은 재밌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장수왕이 죽자 부기의 효문제가 동교에 나가서 상복을 입고 애도를 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영태후가 대단한 여자거든요.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동당에 나가서 동쪽이죠. 나가서 애를 바라고 망제를 지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정도로 고구려와 부기는 굉장히 이렇게 밀착돼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부기예요. 요게 부기고, 요게 이제 거란, 여기가 영주. 요 고구려가 이렇게 돼 있고, 아까는 유연이 여기 있죠. 요게 이제 송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진나라에서 이제 동진에서 시작해서 동진, 그 다음에 송, 제, 양, 진으로 이렇게 남쪽은 바뀌어요. 이렇게 나라 이름이. 그거를 이제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북이, 아까 여기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의 효문제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제나라, 남쪽이죠. 양자강 남쪽을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30만 대군과 함께 낙양에 도착하였다. 근데 이제 과거에 40만 대군으로 남쪽을 치다가 참패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모두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신들은 도리어 지금 효문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뭐냐면 낙양천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아예 낙양으로 천도하는 걸 이렇게 들어주자. 그래서 아예 낙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효문제가 낙양 천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했냐면
호라는 거는 떼놈 호자죠. 떼놈, 오랑캐입니다. 이거는 떼놈은 우리가 중국을 떼놈이라는데 아니에요. 중국이 북쪽에 있는 오랑캐한테 떼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누구겠어요? 우리 족속이죠, 우리 족속들. 자, 이 떼놈과 오랑캐와 한, 진해들, 중국이죠. 이 융합하는 정책, 이걸 뭐냐면 한화 정책이에요. 철저하게 중국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가 누구예요? 선비족이잖아요. 선비족을 이제 탈탈 터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효 문제가 어디 있느냐? 여기죠. 아까 헌 문제였는데, 아까 이제 혼인정책 제안한 사람, 이 사람 죽고, 이 효 문제예요. 이때 와서 어떻게 나오면 완전히 중국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낙양이거든요. 예, 북위 시대에 대한 낙양 지도예요. 이렇게. 예, 여기에 이제 황궁이고, 예, 여기에 이제, 요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광화문 내거리죠. 요게 이제 종로. 이렇게 되겠죠. 뭐,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 한족의 복장을 착용한다. 지금 선비족이잖아요. 선비족 복장 착용하지 마라 이거야. 그리고 머리 이렇게 따지 말아요. 중국식으로 하라요. 옷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선비어를 쓰지 마라. 그래서 중국말을 해라. 완전 탄압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까지 바꿔라. 창씨개명이죠. 그래서 한족처럼 한 글자. 그래서 이 탁발씨도 보면 탁발이잖아요. 예, 탁발을 없애고 뭘로 원씨. 이 글자가 하나잖아요. 모조리 바꾸는 거예요. 다. 예, 성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선비족의 그 호족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잖아요. 주로 평성 지역. 여기가 수도였잖아, 전에. 그럴 필요 없이 그 호족을 어디로 바꾸냐? 낙양으로 다 바꿔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호족까지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한족의 여자들을 후비, 이제 왕후의 후실들, 그러니까 왕의 후실들로 다 받아요. 그리고 최씨, 노씨, 정씨, 왕씨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생들이 있어요. 왕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부인도 다 한족 여자를 얻어라. 그리고 공주를 한족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한족의 문벌들 있죠. 귀족들. 그들을 3대째 걸쳐서 그 고관의 숫자, 출세한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4등급으로 나눠주고, 어떻게 하냐면 이 밑에 낮은 관직은 안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선비의 8성에 해당되는 성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뭐 철저하게 이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북위에서 고구려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효문제의 황후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문소 황후인데 이 사람은 원래가 고구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효문제 자체가 황후가 누구냐? 고구려예요, 고구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 문소 황후의 조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이름이 뭐냐면 고잠인데 이 사람이 헌문제 때 요동에 거했어요. 요동에 살았어요. 근데 효문제 때 와서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고양과 고숭신이에요. 이 사람이 북위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고양은 아들을 낳는데 고건, 고조, 고수, 고현 이렇게 5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때 딸을 하나 낳는데 누구냐? 고조영이에요. 고조영.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고조영이 누구가 되느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문소 황후가 돼요. 네. 그런데다가 더 재밌는 거는 손녀딸. 손녀인데 누구 딸이냐면은 고원이에요. 이 사람이죠. 네. 이 고원의 딸이 이름이 뭐냐면 고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선무제의 황후가 돼요. 네. 숭헌 황후예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냐면 여기죠. 효문제잖아요. 예. 그 밑에가 누구예요? 선무제예요. 아들이죠. 예. 이 사람의 또 황후가 돼요. 여기도 황후가 누구냐? 고구려인. 여기도 황후가 고구려인. 이렇게 된 겁니다. 둘 다 고구려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고향의 아들, 고향과 고숭신 있죠? 고향의 아들인 고조, 예, 여기 고조, 이 사람이죠. 고조는 고평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마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손자, 이 사람의 손자, 아들이죠. 고건은 손자인 고건의 아들 고맹이라는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하냐? 장락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부마가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다가 이 고조라는 사람이 얼마나 세냐면 상서령, 가장 높은 직급인 상서령에 대해서 북위의 전권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고구려 천지가 된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성제가 있고 헌문제가, 이 헌문제가 고구려하고 혼인을 요청했다가 장수왕이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싹 밀어냈잖아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딸을 하나 낳고 여기 아들이 있겠죠. 근데 이 아들이 효문제예요. 이 효문제가 누구하고 고향의 딸인 문소황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요 아들이 있는데 고조라고, 이 고향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고구려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손자가 되겠습니다. 이 손자하고 이 헌문제의 딸 고평공주하고 또 혼인을 했어요. 그런데 효문제와 요 문소황후 사이에서 낳은 게 선무제예요. 두 번째인 거. 헌무제, 요 효문제 아들이 되겠죠. 이 사람하고 누구하고 여기 고원의 딸하고 혼인을 한 거예요. 여기도 황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그 딸은 또 이 고조의 동생의 손자죠, 손자. 예. 여기하고 또 혼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얽히설키 다 얽힌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북이 아까도 보세요. 그 장수왕이 죽었고 문자왕이 죽었는데 아니 황제가 나가서 애를 펴하고 태후가 나가서 애를 펴요.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이게 지금 북이 정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2대에 걸쳐서 싹 쓸어버린 거예요. 지금 고구려 집안이. 예, 그 정도로 이 북이와 고구려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더군다나 그 다음에 이제 고숭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고숭의 아버지 고잠은 헌문제 때 북위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벼슬을 살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당시에 헌문제는 저거 목건의 딸을 이 고잠에 철어 줬어요. 그리고 무의공주로 삼았고, 그러니까 부마가 된 거죠. 그리고 장군을 더해줬다. 근데 이제 이 고승에 이르러서 외가가 연자제 돼서 끊어졌어요. 집안이. 이 저거라는 집안이 끊어지자 이제 이 고승이 어떻게 하냐면 그 뒤를 잇기 위해서 자기가 고시잖아요. 고구려. 그걸 버리고 성을 저거로 고쳤어요.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다가 다시 후대에 가서 자기의 본래 성인 고시로 이렇게 복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자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요. 근데 이 고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의 아들이 되게 중요해요. 고겸지, 고공지. 어디서 많이 들었죠? 대학자잖아요. 예, 북위의 대학자가 고겸지예요. 고겸지, 고공지. 이게 다 고구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건지, 고신지, 뭐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겸지 그러면 되게 유명한 학자로 우리가 배우거든요. 학교에서도.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고구려인이다. 그게 딱 드러나는 거죠. 이 정도로 그 북이에 끼친 고구려의 그 영향, 그리고 전투가 별로 없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연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혀는 뭐 죽어라고 싸우죠. 뭐 심지어는 국내성이 함락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러는데 북이하고는 그런 전투가 별로 없습니다. 예. 이런 거로 볼 때 정말 이 고구려와 이 북이는 굉장히 끈끈하게 이렇게 밀착돼 있다라는 걸. 왜냐하면 이 헌 문제가 우리 그 고구려 장수왕한테 혼인을 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때 와서 고구려 여자를 이렇게 부인으로 황후로 맞아들이고, 그 아들 선무제도 이거 보세요. 고구려인의 후손을 또 황후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자기 딸들을 주는 거예요. 여기 딸, 손녀 다 줘갖고 어떻게 하냐. 완전히 끈끈한. 그러니까 정책 중에 최고의 정책이 뭐냐면 결혼 정책입니다. 우리 고려의 왕건이도 보세요. 다 혼인 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한 핏줄로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씨도 이렇게 내려주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로 북이와 그 고구려가 굉장히 밀착돼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